혹시 그 원서 접수 아직 안 되신 분 계신가요? 학원에서 하신 분들은 학원에서 다 접수 다 했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 하신 분은 꼭 원서 접수 해주세요. 네.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다 꼭 까먹다가 또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이제 그 고사장 있죠? 시험 장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9천 몇 명 갔는데 올해 10,000명이 넘어갔죠. 요즘에 뜨고 있는 자격증이니까. 자, 오늘은 첫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분 배우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그 업무 방법서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게 2001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됐어요. 그때는 사과하고 배만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고 주산지,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는 나주, 뭐 문경이나 원래는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밀양이나 뭐 청송 그런 데 있죠. 영주 풍기 같은 데가 유명하고, 요즘에는 이제 충주하고 상주 뭐 그런 데도 이제 사과가 유명한데, 예전에는 거기는 사과가 안 켰어요. 왜 그러냐면 기온이 안 맞아가지고 사과를 안 켰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온이 맞아가지고 사과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사업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복숭아, 감귤, 포도, 단감 이런 애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애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품목이 조그만 것에서 큰 거로 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하는 제의 있죠. 보장하는 제의가 중요해요. 맨 처음에는 태풍 있죠, 태풍. 태풍하고 우박을 주기약으로 보장해 줬어요. 그리고 특별약관으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그 다음에 집중호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장 범위가 작아졌죠. 그러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뭐 강풍도 들어오고요, 한해도 들어오고, 조해도 들어오고, 조수해 말고요, 조해, 그 다음에 냉해, 뭐 설해, 뭐 그런 애들이 막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종합위험 방식으로, 맨 처음에 특정위험 방식으로 있다가 지금 종합위험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발전 방향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특정 위험 방식이에요. 특정 위험 방식에서 제일 먼저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 그 다음에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발전됐습니다. 이렇게 특정위험, 종합위험,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 특정위험은 보상하는 재해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위험 방식은 보상하는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종합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그 넓어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그 재해에다가 가격 하락이란 부분까지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가격 하락까지. 그래서 보시면 특정 위험 방식부터 보시게요. 칠판이 적기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적을게요. 특정 위험 방식에는 여러분들 품목이 우리 업무 방법서에 보시면,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눈도장 확 찍어 두시고 댁에 가셔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아셨어요? 그게 공부니까 잘 들으셨다가 댁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세요. 특정 위험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인삼이 있죠. 인삼.
그래서 인삼은 특정 이원 방식은 제가 정해져 있다 했죠. 인삼의 대상 제가 뭐냐면 태풍. 태풍 가면 뭐 따라가요? 강풍 따라가죠. 그다음에 폭설. 그 다음에 집중호우. 침수. 우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냉해. 폭염. 그 다음에 화재.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여기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계시는 인삼, 먹는 인삼이요. 그 다음에 인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 있죠. 인삼 재배용 시설. 여기 뭐라 그래요?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줍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해가림 시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인삼을 말씀드리는 거, 인삼, 먹는 인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이원 방식은 인삼에 있습니다. 인삼 하나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 있었나요? 여러분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라는 게 있었죠. 배우시죠? 그게 원래는 아니고 예전에는 특정 이원 방식이었어요. 특정 이원 방식 하고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었어요. 특정 이원 방식 과수상품,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과수상품. 그 특정 이원 과수상품이 뭐로 바뀌었냐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 과수상품 바뀌고, 그럼 원래 살아있던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거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 과수상품만 배우시는 겁니다. 특정 이원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시는 거 종합 위험 방식이 있어요. 이 종합위험 방식은 뭐냐면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이제 고추나 감자 같은 거는 병충해도 보상해 주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까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종합위험 방식이 이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보장해주는 방식 자체가, 보험금 산정하는 피해를 구하고 뭐 그런 방식 자체가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과실 손해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생산비 보장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여러분들 과실손해보장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뭐가 있냐 보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적과전, 종합, 위험, 투 과수상품 있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걔네들도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 뭐도 들어가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애들도 여기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꼭 가져가셔야 될 게 뭐냐? 오디, 무화과, 복분자, 감귤 이렇게 들어갑니다. 감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오디, 무화과, 복분자, 감귤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요? 5개가 들어가요. 5개가. 4개인가요? 4개예요? 5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네.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뭐가 있냐면 과수 상품이 있고요. 과수.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이 있습니다. 논작물, 밭작물.
자, 과수 상품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포, 또 복숭아, 자두, 매실, 밤, 참다래, 대추, 그 다음에 오미자. 뒤에 글씨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오미자, 유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호두, 살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호두, 살구. 조금씩 기억나시죠? 예,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밤, 참다래, 대추,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논작물, 밭작물에 들어갈 거 뭐 있냐면 일단 논작물 뭐가 돼요? 벼, 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보리. 밭작물은 콩, 양파, 마늘, 양배추, 옥수수, 차, 감자, 그다음에 고구마, 마지막으로 팥.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팥.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란 친 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입니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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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하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네. 자, 여기에서 여기 얘는 뭐예요? 논작물. 그다음에 이렇게는요. 밭작물이 되는 거죠. 밭작물, 논밭작물. 자, 생산비 보장은 뭐가 들어와요? 여기서 밭작물이죠. 얘는 밭작물입니다. 밭작물. 얘는 밭작물. 밭작물입니다. 시설작물 아니에요. 밭작물. 자, 이 밭작물에는 뭐가 있냐? 제일 유명한 게 시험 맨날 나오는 거 고추입니다. 고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단호박, 대파. 그 다음에 배추 있죠. 배추. 월동배추. 월동무. 배추 뭐 같이 가시게요. 고랭지 배추, 고랭지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당근, 메밀, 쪽파. 쪽파는 실파도 들어가죠. 실파. 그 다음에 시금치. 다 하셨나요? 그러면 빠진 거 없나요? 다 됐네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시는 겁니다.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정확하게. 여기 안에 내용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는요, 시험에 몇 번 나왔다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고추가 왜 이렇게 많이 내냐 보니까 많이 내는 이유라고는 딱히 없는데, 가만 보면 재작년부터 우리 평가사 분들이 고추 조사를 처음 나갔거든요. 그래갖고 작년에 이제 고추 조사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보면 날짜, 우리가 조사한 날짜 있죠. 날짜로 맞추면 적과후 착과수, 여기 있는 저기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에 적과 착과수라고 있죠. 이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 상품을 조사를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먼저 적과 착과수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낙과수 조사합니다. 그 낙과수 조사 끝나면 이제 착과수 조사, 착과 피해 조사 있죠.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하고 착과 피해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하시면서 그 시기 맞물려서 감의 낙엽률 조사까지 들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날짜가 많은 게 고추예요. 고추. 거기서 이제 두 개를 날짜를 짬뽕 시킨 게 벼입니다. 벼. 벼는 많이 하신 분은 한 45일 하시고요.
45일, 한 50일 정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기 적게 하시면 30일, 최소한 30일 정도 하십니다. 최소한 30일 정도는 우리가 돈을 벌어 가세요. 이걸로. 제가 조사를 30일 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30일짜리 돈을 벌어 간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브로콜리를 좀 눈여겨보세요. 브로콜리. 고추하고 비슷합니다. 고추하고 비슷하고요. 고추와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있죠. 농업 수입 감소 보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밭작물이 있습니다. 과수에는 포도예요, 포도. 그 다음에 밭작물에는 콩, 양파, 양배추, 마늘, 가을 감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혹시 제가 저번에 이제 5월달 첫 시간이잖아요, 지금. 근데 혹시라도 기억하시면 제가 4월달 1과목 해드릴 때 수익 감소 보장 방식 제가 해드리면서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하고 비교해가지고 피해율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었죠. 네. 그 다시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피해율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피해율대로 하시면 수익 감소 보장 방식 보시면 자연재해도 발생하고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또 떨어졌어요. 즉 가격 하락까지 같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피해가 더 늘겠죠. 네. 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피해가 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NH손보에서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요. 근데 NH손보는 항상 하는 말이 손해율 제이고, 즉 손해율을 낮게 하는 것을 좋아라 그래요. 보험회사는. 근데 나가버린 손해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수익 감소 품목을 이렇게 딱 정해놔 버렸어요. 숫자도 얼마 안 돼요. 이 많은 것 중에 이 안에서 들어오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들어오는 애들인데 여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수익 감소 품목. 그런데다가 이 추접한 인간들이 진짜 추접해요. 이 내내치 손보는 들어야 돼. 어떻게 된 게 이 수익 감소 보장을 보험 받으면 선착순 받나요? 선착순으로. 5분, 10분이면 끝나버려요. 젊은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바로 전화하든가 바로 인터넷 눌러버려요. 땡땡땡 눌러버려요. 이거를. 그 물량이 있어. 정해진 물량이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안 되지.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죠? 네. 우리가 보실 거는 이거예요. 지금 특정이원 방식, 종합이원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 감소 보장 이렇게 세 가지 나누셔서 댁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공부니까. 여러분들 자기 부담 비율 보험금 지급사 그거 외우는 것보다 지금은요. 그거 외우시는 것보다 이거 한번 정리하시는 게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이제. 그다음 뭘 목표가 생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올 거냐? 저도 모르죠. 뭐가 주로 나오는 것들은 있어요. 주로. 여기서. 근데 이 과목에서는 주로 나오는 것들 딱딱 찝어 드릴 수가 있는데 1과목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론 내용들이라 그게 어떻게 찝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에 속해 있는 이론 내용 있죠? 요거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이론적인 거에서는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이제 이 각 품목, 여기서 나무, 이게 나무 손해보장도 있어요. 나무 있죠, 나무. 예, 이거 아셔야 돼요, 나무 손해보장. 나무를 갖다 보장해주는 일이 있어요, 나무. 나무를 보장해주는 일이 있으니 그게 접과전, 종합, 투, 그 다음에 참다래, 그 다음에 감귤, 그 다음에 포도, 자두, 유자, 그 다음에 복숭아, 무화과, 대추, 그 다음에 살구, 살구. 자, 잠깐만요. 보시면 제가 A하고 지금 세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정리하실 때. 왜냐면 이 세 개는 보통 나무손해보장 보험 기간이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얘들은 요 밑에 요 두 줄 있죠? 요거는. 근데 위에들은 아니에요. 그런 세 개는. 아니가 제게 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보험 기간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게. 원예 시설 있죠? 원예 시설. 버섯. 자, 여기서 얘는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종합위험 방식 원예 시설하고 버섯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보험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농업용 시설물 플러스 부대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작물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플러스 부대 시설은 얘네는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예요. 화재. 그런데 시설 작물은 그게 아니라 자연재해, 조수, 화재는 이제 여기서 화재는 특약입니다. 특약. 예.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게 1번이죠. 2번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으로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 3번은 기상특보 관련재. 그러니까 얘를 갖다 1번, 2번, 3번 딱 찍어 외우시라고. 이걸 갖다. 그러면 기억이 나시니까.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특이합니다. 얘네들이. 특이해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제가 형광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특정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 농업 수익 감소 이 크게 세 개로 나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 버섯 이렇게 정리하시고. 매실 빠졌어요? 어디하고요? 매실이 없죠. 대추가 아니라 매실인가요? 그렇죠? 매실. 그러네. 대추 아니에요. 대추. 야, 이거 지울게요. 이제. 됐어요? 지어도 돼요? 네. 오늘 오후에 동영상 바로 올라온다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 물론 각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책을 업무방법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상품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상품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상품 내용에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보험의 목적이 뭘까요? 보험에 가입시키는 거. 네. 그 다음에 가입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보장을 받는 거겠죠. 얘를 뭐라 하냐면 보장 대상이라 합니다. 이 보장 대상은 여러분은 약관에 적어져 있을까요? 어디 증권에 적어져 있을까요? 증권입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거예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용어 정리 보시면 거기 보시면 보험의 목적은 농작물, 나무, 그다음에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예요. 자, 농작물 그러면 포도를 한번 보시면 포도는 포도, 과일, 열매, 그 다음에 포도, 나무. 포도를 비에서 보호해주는 시설 뭐예요? 비가림 시설. 포도 재배용 비가림 시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처음을 보시면 이제 보험의 목적부터 배우시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중요하신 거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정 이연 방식은 제가 정해져 아까 인상 보셨죠? 인상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상하는 손해는 어디에 구별되냐면 특정이냐 위험이냐 종합위험이냐 아니면 수익 감소냐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는 특정 위험 방식이냐 종합위험 방식이냐 수익 감소냐. 그래서 수익 감소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가격 하락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고 특정 위험 방식은 인상 하나 있었죠? 인상 하나 있어.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것만. 또 하나 이 보상한 손해가 바뀌는 것이 뭐 있는데 이 보험의 목적에 따라 바뀌어요. 따라서 바뀝니다. 보험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요. 가을 감자 있죠. 감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딱 뭐에도 들어가요? 병충해도 들어갑니다. 병충해. 이렇게 병충해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보험 기간이 있어요. 보험 기간에서 크게 두 개 나뉘는데 하나는 적과전, 종합, 투 있죠. 투에서 보시면 적과 전이 있고 적과 종료 전이 있고 적과 종료 후가 있습니다. 적과 종료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해 주죠. 근데 적과 종료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퇴집, 지화, 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복분자나 무화과를 보시면 복분자, 무화과의 여름 보험 기간이 복분자는 5말 6초, 그다음 무화과는 7말 8초 하셨죠? 그게 뭐냐면 원래는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예요.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로 나뉜다. 그러면 수확 개시 전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확 개시 후는 태풍, 강풍, 우박. 물론 태풍 갈 때 태풍, 강풍 같은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태풍하고 우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칸이 밑에가 쭉 줄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쓸게요. 중간에 감귤 있습니다. 감귤. 감귤은 발화기부터 11월 30일까지가 있고 과실이요. 과일만 보시면 발화기부터 11월 30일까지가 있고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가 있죠. 보험기가 나눠지잖아 지금. 그래서 발화기부터 11월 30일까지는 과실손해보장,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는 동상의 과실손해보장이죠. 그래서 첫 앞에 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뒤에 거는 수확기, 동해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똑같이 보험기가 있습니다. 동상의 과실 손해 보장은 수확기 동해입니다. 동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실 거는 뭐냐 정리하실 게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장받는 기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보장받는 기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기간이냐면 책임을 지어주는 기간이다 해서 책임기간이라고 합니다. 책임기간. 이 보험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 내용들을 체크를 누가 하냐, 그 사고를 접수한 사람 있죠. 접수한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단위농협의 직원. 그 직원이 담당을 해서 이 보상한 손해나 보험기간을 다 정리해서 올려보내야 돼요. 농협선보로. 그런데 그 직원이 깜빡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이걸 체크 못하고 올려본단 말이에요. 올려버리면 농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농협에서 할 수 있는데 농협에서도 직원들도 또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냐? 맨 마지막에 우리 평가사분이 하셔야 돼요. 평가사분. 보험기간 이후의 사고는 보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내용 잘 아셔야 돼요. 이 안에가 지금 이 기간이 이 구간이 보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사고가 여기서 났어요. 보상해 주겠죠. 사고가 여기서 났어요. 보상해 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사고가 여기서 났어요. 보상해 줘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얘는 인수제한에 들어가죠. 보험계약 시 이미 발생한 피해하고 보험 인수제한에 들어가죠. 근데 사고는 여기서 났는데 조사 있죠. 조사는 여기서 했어요. 가능하겠죠. 조사를 여기서 했어요.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상관없어요. 조사는 보험기간 지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고 난 날짜 있죠. 이 날짜가 보험기간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조사 시기하고 조사 기간이 있죠. 조사 기간하고 우리가 보험 기간하고는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조사 시기하고. 보통은 이제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보험 기간 넘어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보통은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런데 이 가입 가격이 아니라 표준 가격이라고 말해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차입니다. 차. 또 하나 가입 가격이 아니라 기준 가격이라고 말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수익 감소 애들이에요. 수익 감소 애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예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OD 복분자가 있고요. 원예 시설이 있습니다. 원예 시설. 시설이나 버섯 재배사.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 차근차근 공부하실 거예요. 얘네들을 지금. 이 다음 주부터요.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보험료에 관한 겁니다. 보험료. 보험료인데요. 여러분들이 전 품목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근데 꼭 알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저희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의 보험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을 해서 차액 보험료를 환급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험료 구하는 거는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되고 나머지 보험료에서 보시면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원예 시설에서 보시면 그 농업용 시설물 그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뭐 보험료율 플러스 부대 시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부대 시설 보험료율 막 해고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적용하는 방법.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나 단기율 적용 지수를 적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요율에다가 농업용 시설물 요율에다가 요율 상대도 있죠. 적용하는 방법. 그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보험금. 1과목에서는 그렇게까지 이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전에 나무보험금 산정하라고 하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무보험 매실에서 3회 때인가 3회 때인가 2회 때인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 15점짜리인데 지금 풀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1점짜리 거예요. 근데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보험금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피해율을 아셔야 되죠. 피해율. 피해율이 보통은 1과목과 2과목이 거의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인삼 있죠. 인삼. 2과목에 보시면 그 인삼 피해율 구하는 그 공식이 전수조사 따로 표본조사 따로 있죠. 근데 우리 1과목 교재에는 저 표본조사로만 나와 있어요. 지금. 표본조사로만. 두 번째는 이제 옥수수 있죠. 옥수수가 좀 달라요. 옥수수가. 그래서 제가 암기하시라는 부분은 암기하시면 됩니다. 얘는 특히나 이제 피해율 같은 거는 보장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나는 우리가 보장 방식이 아까 적어드린 거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있었죠? 수학 감소. 그다음에 과실 손해.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크게는 이렇게 들어가요. 생산비 보장. 그럼 특정 위험 방식 인삼 어디로 가냐? A입니다. 수학 감소 방식. 혹시 인삼에서 기준 수확량 들어보셨나요? 기준 수확량?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인삼에서 보시면 피해 비율을 구하시는데 피해 비율이 이렇게 들어가죠. 기준 수확량분의 인정 감소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정 감소량이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여기 수확량입니다. 수확량 이 들어간 거죠. 이게 평수 미평하고 똑같아요. 평년 수확량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기준 수확량 여기 수확량 미보상 감소량은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 땅을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근데 어디 이제 기출 문제 해설해 놓는다고 어떤 교재 보시면 이렇게 표로 나와가지고 4회 때 나왔거든요.
갖고 뭐 수학감소 나오고 인수함 나오고 동그라미 치고 행렬 있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 딱 x를 친 답안이가 있어요. 여기가 x 쳐가지고 수학감소 보정 방식에 딱 x 쳐가지고 해설을 해두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 인수함은 수학감소 보정 방식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기다가 인수함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림 시설이 있고 해가림 시설이 있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혹시 이런 문제 여러분들 시중에 보시면 x가 쳐져 있다 그러시면 얘를 동그라미 고쳐서 푸세요. 이거를 5로 해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너는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냐? 이가 뭐냐면요. 이 문제가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농협에서 만든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 교육 자료의 표를 갖다 그대로 복사 붙이게 한 거예요. 그 교육 자료가 인수하면 수학감소 보장 방식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학감소. 이게 있는데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평수 미평하시면 되죠. 과실손해 보장 방식은 각각 달라지죠. 이제 과실손해 보장 방식은 과일 개수, OD 같으면 결과모지, 그 다음에 복분자는 결실수, 그렇죠? 그 다음에 무화과는 결과지, 정상 결과지. 짜증나시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생산비는 생산비 보장 방식 때문에 피해를 구하는 거고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자기부담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비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보통은 10, 15, 20, 30, 40인데 10, 15, 20, 30짜리가 있죠.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죠. 얘가 내년에 여름 시험 보시면 얘가 40%로 늘어요. 그러니까 이 40%를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0%까지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띠또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20, 30, 40 이렇게 있죠.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자기 부담 비율 했으면 뭐가 또 나오냐면 자기 부담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담금은 어디에서 일단 먼저 구할까요? 어디에서? 시설에서 구하지죠.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 그 원예 시설이나 그런 데서 다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에서도 수학감소 밭작물에서도 구하는 자기부담금을 구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옥수수. 그다음 생산비 보장에서도 자기부담금을 구하는 애들이 2개가 있어요. 고추하고 브로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막 쓰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월부터 하셨던 3월부터 하셨던 11월부터 하셨던 기억나시는 거 머릿속에서 빼내드시는 게 혹시 기억 안 나시고 그것만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상품 내용이고요. 우리가 하시는 게 이제 계약인수에 관한 겁니다. 계약인수. 첫 번째 계약인수에 보시면 가입 지역이 나와요. 그거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세요. 네,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가입 지역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정리해 드린 것 뿐이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보험 가입 자격이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보험 가입 기준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보험 가입 자격은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면 전부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오직했으면 물론 가입 자격이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임차농 소유자 관계없이 해당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실제 경작자, 주된 경작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타이틀 들어가고, 여기서 사람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즉 사람이면 미성년자, 자연인이면 미성년자, 물론 행위 무능력자 말고 제한 능력자들. 그러니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죄송합니다. 그런 말 없어졌죠. 미성년자, 피성년 우겨인, 피한정 우겨인이 그런 사람들 다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 됩니다. 외국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이 아닌 거, 법인도 되죠. 회사 농업법인 애들, 조합법인 애들. 자, 그 다음에 기준은 보통은 얼마 이상이에요? 200만 원 이상입니다. 보험 가입 기준이 200만 원 이상. 근데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0만 원짜리도 있고요. 하다못해 면적도 들어갑니다. 면적 1000제곱미터짜리도 들어가요. 한번 이왕 나온 게 기억나신 거 한번 봐보실까요? 1000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차. 300제곱미터가 있네요. 단동, 연동 하우스. 200제곱미터짜리가 있어. 얘는 비가림 시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인수, 제한, 목적물입니다. 저 인수, 제한, 목적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발 부탁인데 얘를 앞에 두 문자 따가지고 혼전, 시일, 통합, 판가기, 연도, 중 막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가만히 뜯어보세요. 품목이 혼식됐대요. 보험 받아줄래요? 안 받아주겠죠. 전체 나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난 50개만 가입할래. 그럼 받아줄래요? 안 받아주겠죠. 손해평가 나가려는데 배 타고 가야 돼. 배인데 이게 차를 실어야 돼요. 전기선이 있는데 전기선이 아니라 오촌 계장님이 운행하는 통통배예요. 그 타고 가실래요? 못 가시겠죠. 다리도 안 낮았어요. 못 가시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좀 있으면 바로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아파트 단도 땅 가로 그러면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만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 쓰라고 안 해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읽어보셔가지고 연상하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저 5개 말했어요. 10개 쓰라고 10개 씁니다. 이렇게 쓰시면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요. 뭐 인수제한 뭐 포도나 뭐 그런데 인수제한 사항을 갖다 10개를 써라. 이렇게 써라 하잖아요. 포도에서 반드시 써야 될 게 뭐냐면 균액병 들어간 거 있죠. 아니 균액병이 난다. 역병 교양병 들어간 거. 그거하고 저 밑에 저 끝에 가시면 동고 몇 미터 플러스 몇 퍼센트. 그다음 비가림폭 몇 미터 그거 쓰셔야 돼요.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는 기억나시는 거 아무거나 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과수상품은 그렇게 해결되는데 이게 밭작물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골 아프게 만듭니다. 뭐냐? 날짜가 나와요. 날짜. 정식을 몇 월 며칠 이전에 하면 안 되고 또 파종을 몇 월 며칠 이후에 하면 안 되고 막 숫자 나오고 막 그런 애들만 찝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각 품목당 그런 애들이 많아봐야 2개,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그것만 딱딱 다 찝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찝어가지고 해드릴 거예요. 다.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보충 교재 받으시는데 그런 거 다 찝어서 해드릴 거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공부하실 때 인수제한 목적물까지 다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실 게 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자, 인수 관련 수확량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뭐 평년 수확량 떠오르시죠? 그 인수 가입을 시키려면 어떤 수확량이 필요하냐면 일단 제일 먼저 가입 수확량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가입 수확. 얘를 알아야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니까 가입 수확량을 첫 번째 얘가 먼저예요. 가입 수확량. 근데 가입 수확량을 정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평년 수확량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이 100%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를 가입 수확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요, 5년 이내 가입 실적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그렇게 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그렇게 해버리고 평균 수학량 구해버리면 되는데 신규 가입했어요. 그러면 표준 수학량의 몇 퍼센트를 평균 수학량 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는 게 표준 수학량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배우신 겁니다. 이 부분이 1과목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방법서에 각 품목마다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될 거 보상하는 손해 요는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기간, 그 다음에 어딨냐 인수제한 목적물, 그 다음에 평년수학량, 인수관련 수학량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 특히 5월달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5월달에 제가 보충 교재에다가 전부 다 넣어드렸거든요.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시간 나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 나면 그것만 펴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차도 이제 배우시는 거죠? 1차도 시험 보시나요? 6월 달에 초에. 그러니까 공부하실 시간이 없으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제가 그렇게까지 막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딱 그 3시간 수업을 했잖아요. 3시간이 해봤자 3시간 다 안 하죠, 제가. 한 타임당 제가 많아봐 지금 좀 오래 간 건데 보통 한 45분에서 50분 안에 끝냅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3개를 하셔가지고 3번 하루에 공부하신 거 3시간 안에 복습이 끝날 정도로 그 정도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5월 달에는. 6월 달에는 막 밀어붙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공부하실 때는 그 주에 배운 거 그 주에 반드시 소화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